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은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3백에 대한 생각은 접은 것 같죠? 오늘 경기에도 산체스가 선발로 나왔고 그 옆에는 다이어, 특이점이 있다면 우측 풀백에 탕강가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리에는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고 도어티 쓸 바에 탕강가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탕강가는 오늘 경기에서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모우라와 라멜라가 동시에 기용되는 모습. 맨시티는 역시 4-3-3을 들고 나왔고 톱 자리에는 제수스가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당연히 맨시티가 가져갔습니다. 전반 15분까지 패스 숫자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상대 지역에서의 패스 숫자는 9배 차이, 점유율은 78대 22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20분에 맨시티가 선제골 넣습니다. 진첸코가 측면에 있는 제수스에게 패스를 하고 제수스는 침투하는 균도간에게 스루 패스. 공을 잡는 과정에서 균도간이 접기를 시도하는데 호이베르와 접촉이 생기면서 PK가 선언됩니다. VAR실에 있는 심판들도 주심의 판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K는 로드리가 마무리. 요리스 손에 걸리는 듯 했으나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실바가 에데르손한테 무언가 전해 듣고 로드리에게 전달을 하는 뻐꾸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로드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데르손이 요리스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난 듣지 않았다. 내 슈팅 방식에 자신이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로드리가 PK를 잘 찬 건 아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된다. 전반전에 토트넘이 아예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반 12분에 케인이 프리킥을 찼는데 이게 골대 맞고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토트넘의 득점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리뉴는 하프타임에 모우라를 빼고 시소코를 투입합니다. 무리뉴의 이 시소코 교체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은돔벨레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효과, 균도간을 조금 더 억제하려는 효과. 하지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쓰는 교체 카드 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른 시간의 교체는 본인의 선발 라인업 구성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시소코는 수비 시에 균도간을 신경 쓰면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49분에 균도간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PA 안에서 스털링이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 바깥에 있던 균도간이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균도간을 토트넘 누구도 막지 못하면서 실점을 합니다. 이번에도 슛이 요리스한테 걸리는데 이번에도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균도간이 침투하는 장면을 보면 라멜라, 시소코 두 명이나 있는데 두 선수 모두 균도간이 침투하는 걸 자연스럽게 놓칩니다. 선수 개인이 수비의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콜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토트넘 수비진의 조직력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에 공격 전술을 살짝 바꿨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윙백처럼 수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측면에서 보냈는데 후반에는 공격 시에 케인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공을 받고 그 중앙 공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맨시티 수비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60분에 데이터가 하나 올라오는데 60분 동안 토트넘이 맨시티 PA 안에서 공을 잡은 횟수는 단 4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63분에 은돔벨레를 빼고 알리를 투입합니다. 알리가 들어오면서 알리는 중앙으로, 손흥민 선수는 다시 왼쪽 측면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변화가 무색하게 65분에 토트넘이 세 번째 실점을 합니다. 산체스 인생짤이죠.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는데 에데르손이 한 번에 전방으로 킥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훈련을 통한 약속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침투를 하는 건 균도간 선수인데 이번에도 그쪽에 두 명이나 있었지만 둘 다 놓치고 산체스가 쫓아가다가 몸싸움에 한번 밀리고 균도간 접기에 한번 낮아빠지고 인생짤을 만들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도 그만큼 전방 압박을 쫓아서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그 찰나를 균도간과 에데르손이 잘 노린 것 같습니다. 이후 균도간은 스프린트 때문인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7분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워서 철렁했던 장면. 칸셀루가 약간 터치가 길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내는 상황이었는데 칸셀루가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이지만 공을 차는 과정에 저렇게 발목으로 스터드를 들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 손흥민은 해당 부위에 피까지 흘렸는데
그 어떤 카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3대0 맨시티의 완승. 해당 경기를 보면서 짜증났던 장면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위험이 있었던 장면.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퇴장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위험한 장면이기에 최소한 경고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라멜라의 볼 처리. 무리뉴가 요즘 바꾼 전술을 보면 라멜라 선수가 중앙에서 링크업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공격 기회가 거의 없는 역습에 의존해야 하는 경기에서 라멜라 선수의 간결하지 못한 플레이는 굉장히 답답함을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중앙으로 움직인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주지 못하고 공을 끌다가 결국 백패스로 역습 기회를 무산시킨 모습. 이 장면에서도 케인 선수가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데 공 줄 곳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라멜라의 모습. 이 역습 상황에서도 결국 어디도 주지 못하고 혼자 끌다가 백패스. 팀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건지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는 고집인 건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간결하게 볼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케인, 에이스들은 간결한 축구를 하는데 다른 팀원들이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 프레시한 팀이 지친 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다. 토트넘이 연장전을 치른 부분은 있지만 맨시티도 똑같이 11일에 FA컵을 치렀고, 참고로 2021년에 맨시티는 13경기, 토트넘은 12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충돌 장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발목 쪽의 스터드는 카드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레드카드라는 건 아니다. 큰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9일 금요일 새벽 2시 55분 볼프스베르크와의 유로파리그 32강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쉬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토너먼트 경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